테슬라의 업무 문화를 얘기를 하자면은 속도가 제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실력만 가지고는 솔직히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AI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상욱입니다. 지금 독일 테슬라 7개월 차 일하고 있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제 에미아 쪽 유럽, 미들리스트, 아프리카 지역을 로지스틱스 관련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온 지는 이제 2017년도에 왔으니까 아예 9년 차 맞고요. 처음 8년 동안은 잘란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 그 일리노이 대학교라고 이게 줄여서 UIUC 대학을 나왔고요. 캠퍼스 내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있는 존디어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카카오에서 2년 반 정도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 카카오 아지트 부서에서 이제 마지막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독일로 잘란도로 오게 됐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9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 테슬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독일로 오게 된 계기는 저도 이제 잘 몰랐던 사실인데, 독일에서 영어만 할 수 있어도 거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실인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링크드인으로 젊은이 이렇게 잡 포스트를 봤더니 진짜 required language가 English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IT 회사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 회사가 이제 잘란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일사천리로 모든 게 그때 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첫 시작부터 리크루터 콜부터 시작해서 진짜 오퍼까지 가는데 거의 한 달밖에 안 걸렸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바로 오퍼 받고 독일에 왔더니 벌써 이제 9년 차가 됐네요. 네, 뭐 테슬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지스틱스 업무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업무 문화라고 를 얘기를 하자면은 속도가 제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팀들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뉘어져 있기보다 그 한 팀이 거의 이제 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뭔가 업무 강도도 엄청 더 힘들어지긴 하지만, 왜냐면은 알아야 되는 그런 프로덕트 스펙도 엄청 넓어지고, 이 큰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다른 새롭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피처를 개발을 했는데 다른 시스템에서 뭔가 고장이 나고,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리스폰시빌리티가 넓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 권한이나 그런 여러 가지 디시전들을 이제 팀 내에서 이룰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다 그냥 그 트위터나 그냥 뉴스에서 더 많이 회사 소식을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뭔가 회사 내에서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은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게 잘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개발 인프라도 되게 잘 돼 있고, 개발자들이 약간 비즈니스 로직에 포커스를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인프라를 잘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은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근데 약간 그런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너무 팀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여러 팀들이랑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 좀 뭔가 프릭션도 많고, 독일 회사라서 그런지 뭔가 서로 간에 약간 프라이어리티?
그게 좀 많이 달라요. 여기 팀은 다른 프로젝트가 더 프라이어티가 높고 이거는 좀 늦게 해야 되고 약간 그래서 프로젝트들이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런 점들이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4년 동안은 그런 업무의 강도랄지 그런 것도 좀 되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되게 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후반부 4년을 얘기하자면은 그때는 좀 뭔가 이제 회사가 이제 구조화되고 좀 체계적으로 좀 많이 바뀌면서 뭔가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은 뭔가 안 좋은 점도 같이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 다큐멘테이션 어디에서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무슨 다큐멘테이션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조화돼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으로 뭔가 스피드 면에서 좀 많이 낮아졌다. 예, 뭐 그게 뭐 계기가 된 그게 되게 계기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 이제 개인적인 성장을 원하고 뭐 회사에 대한 뭐 충성심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개인의 성장, 더 이제 나아가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랬고 잘난도는 이제 많이 성장했고 이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데를 가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들어온 게 이제 테슬라입니다. 근데 이런 AI 시대라는 게 이제 다이렉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생산성 면에서는 일단은 많이 좋아진 건 많고 회사 내에서도 이제 계속 AI 그 매니지먼트에서도 이제 그 얘기만 계속하고 조금씩 알면서 쓰면서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아무리 이제 개발자라고 해서 개발에 대한 지식이 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좀 더 광범위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쪽에 있으니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런 것들까지 뭔가 전반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은 좀 많이 요구가 되는 거. 개발자가 적게 필요한 거는 그것도 이제 저도 잘 확실히 모르겠는 게 뭐 AI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잘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AI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그런 팀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개발 쪽도 그런 새롭게 생긴 영역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forward deploy 뭐 엔지니어도 그런 새롭게 나온 포지션이긴 하잖아요. AI를 통해서. PM이랑 개발자랑 오버랩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한쪽은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왜냐면은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도 비즈니스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개발자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AI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그래도 PM의 역할과 그 개발자의 영역이 서로 오버랩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앞으로 필요 없어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개발자라는 영역이 이제 코드를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라이팅 코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제너레이트 코드 약간 그런 영역으로 이제 가는 거. 작년에 지원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설치를 했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링크드인 보면은 잡마다 몇 명이 지원했는지 그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포지션들이 다 over 100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체감상으로 진짜 이게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봉 얘기가 나오면은 더 낮춰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인터뷰 단계도 뭐 이렇게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 뭐 5단계씩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뭐 연봉이 엄청 높은 회사도 아닌데도 뭔가 단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채용 시장이 되게 좀 더 많이 힘들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이제 테이크 홈 테스트 같은 형식도 그런 테스트도 있고 뭐 이제 모든 회사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받고 온사이트가 아니라 온라인 인터뷰 이제 할 때 이제 코딩 테스트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있고 그다음에 하이어링 매니저 인터뷰 있고 뭐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바레이저 인터뷰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코딩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는 데도 있고 예. 회사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그 단계가 좀 더 많아진 경우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단계가 오히려 봤을 때 약간 그런 하이어링 매니저랑 얘기하는 단계가 제일 뭔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하이어링 매니저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있는 게 아닌지 뭔가 되게 사람이 되게 제 자신이 낮춰지는 그런 느낌? 예, 약간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뭔가 하이어링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개발 실력만 가지고는 솔직히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AI가 코드를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의 그런 역량은 이제 크게 줄어든 것 같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뭔가 약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막 이 사람은 갑자기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아무리 AI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뭔가 그런 기교를 부린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스킬? 뜻을 뭔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인지 왜냐면 또 그 얘기를 또 나중에 또 하고 이런 상황이 약간 생기지 않게 예. 그쵸. 당연히 한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대화도 통하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에서도 보면은 같은 문화권끼리 사람들이 약간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잘난도에 있을 때도 뭔가 한 부류의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팀 내에서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이 봤고,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그 약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은 잘 어울릴까? 마인드셋도 가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영어인 거니까, 생각을 표현을 잘 해야지 상대방과도 좀 더, 많이 친하게 지내고, 이제 유리천장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많이 깰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처음으로는 뭔가 일자리를 먼저 찾고 오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일자리가 먼저 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음도 편하고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 집 찾는 것도 되게 고통이잖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온다면은 그 미리 약간 그런 시장이나 여기에 상황이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은지 약간 그런 거를 뭔가 미리 캡처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그 리스트를 좀 내로우 다운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큰 걱정 없이 여기 오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일 불만인 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이죠.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그 여유로운 생활? 예, 뭔가 생각할 시간이 많다는 거. 예. 예,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도네이션 멘토링이라고 제가 멘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랑 멘토링 신청을 하셔서 예, 얘기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